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이자 세 번째 준비 절차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증인을 선정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부터 열린 준비 절차 재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4분쯤 끝났습니다. 약 30여 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회 측의 박 대통령 신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데요.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한 건데요. 헌재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는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좀 알려졌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해당 부처별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어떤 내용들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는지를 사실이 맞는지 해당 부처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탄핵 심판이 사실조회를 채택하는 기간만큼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분석도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헌재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건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 대해서 채택함으로써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대한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료도 요청해서 볼 수 있고 사람한테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아마 그런 절차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신문 날짜가 정해지고 증인들도 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렇게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이재만 안봉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변론 기일이죠. 헌재는 내년 1월 5일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이렇게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10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아마 이 증인들의 면면으로 봐서는 그 국정 기밀이 누설된 그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해석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1월 5일부터 이제 조금 더 증인들 중에 중요도 순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중요도를 가진 증인들부터 시작한 후에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의 일정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준비 절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는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3일과 5일을 변론 기일로 미리 지정했는데요. 본격적인 변론의 시작은 1월 5일부터로 봐야 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오늘 1월 10일로 3차 변론 기일도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변론 기일까지 오늘 미리 잡음으로써 심리 진행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헌재도 일주일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무려 2차례나 열면서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 헌재가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는 증인 신문이 단순한 수사 기록 확인이 아니다. 독자적인 증거 조사로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오늘 당장 밝힌 부분에 대한 워딩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묻겠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 기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증인의 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실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는 그러한 워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요. 그 권성동 소추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사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부분하고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1월 5일 이전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 좀 더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월 7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그리고 이제 변호인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월 7시간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논의가 됐는지 아니면 그 내용의 답변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 PC에 관한 부분은 태블릿 PC에 관한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청구인 측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이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내용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이를 일축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구인이라는 것은 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두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